얼마 전 유럽 우주국의 금성 무인 탐사선인 익스프레스-O는 금성의 대기에서 이상현상을 발견했으며 이 내용은 미국 국립과학저널인 PNAS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금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고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인 골디락스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온실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금성의 평균 온도인 평형 온도는 약 40도 정도이기 때문에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과학자들은 금성이 매우 더운 열대 기후일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무인 탐사선인 베네라호가 금성에서 의문의 연락 두절이 되면서 점차 알게 된 무서운 진실은 현재 금성의 표면 온도는 섭씨 460도가 넘고 기압은 지구의 100배에 육박한다는 사실이었죠. 이는 금성에 생긴 극단적인 온난화 효과로 이로 인해서 인류는 처음으로 지구에 높아져가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이 예상해왔던 금성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금성은 초반 10억 년 동안은 섭씨 20도 이내 온화한 환경에서 물도 존재했지만 온실효과로 수증기가 많아지게 되고 많아진 수증기는 더 높은 온난화를 야기했습니다. 온도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르자 탄산형 광물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 지구의 수백 배가 넘어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현재 지구도 지구를 금성 수준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탄산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금성의 느린 자전 속도로 자기장이 사라지고 자기장의 보호 없이 날아온 태양 방사선은 수증기를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면서 수소는 우주로 날아가고 섭씨 수백 도가 된 금성에서 산소는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재료가 될 뿐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30억 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금성에는 물도 생명체도 남아나지 않았다는 게 현재의 추정이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유럽 우주국의 금성 무인 탐사선인 익스프레스-O는 금성의 대기에서 이상현상을 발견했으며 이 내용은 미국 국립과학저널인 PNAS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익스프레스 탐사선은 금성 주위를 돌고 있는 최신 탐사선으로 3년 전에 금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이라고 추정되던 인화수소를 발견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게 당시에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지구에서는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혐기성 미생물이 인화수소를 만들어내는데 금성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화수소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설명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화수소 이외에 다른 생명체 징후를 추가로 발견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올해 8월 익스프레스-O에 탑재된 SOIR 장비가 금성의 대기 중간권에서 매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중간권에서 수소와 중수소의 비율인 DH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아진 현상을 관측한 것입니다. DH 비율이 얼마나 높았냐면 지구의 해양보다 거의 1500배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지구의 경우 물은 일반적으로 H2O로 대부분의 양성자 하나인 수소 원자 2개와 산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심해에서 미량으로 중수소와 산소의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 분자가 있는데 이를 중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물이 기화해서 만들어진 수증기에서 수소와 중수소의 비율을 보면 물과 중수의 비율을 알 수가 있죠. 문제는 금성 중간권에서 DH 비율이 지구의 바다보다도 1500배 이상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견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의 우리 예상보다 금성에 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성은 자기장이 없어서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는 수증기는 태양의 하전 입자로 인해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소는 우주로 날아가는 비중이 높고 조금 더 무거운 중수소는 대기에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지구 바다의 1500배가 넘는 DH 비율은 30억 년 동안 엄청난 양의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어서 우주로 날아갔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는 과학자들이 추정했던 양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또 하나는 유독 금성대기 중간권인 70에서 100km 고도에서 DH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금성은 표면의 대기압이 지구의 거의 100배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2에서 10km 고도에서 수증기가 뭉쳐서 구름이 생기게 되지만 금성의 경우는 이 고도가 70에서 100km인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예상보다 과거 금성에 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고 30억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많은 물들은 금성 대기 70에서 100km 사이에 있는 매우 두터운 수증기층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연히도 3년 전에 금성에서 인화수소, 일명 포스핀이 발견된 고도도 놀랍게도 70에서 100km 고도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지구의 물은 생명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하필 금성에서 그 물이 가장 많이 기화해 있던 고도와 혐기성 미생물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포스핀이 발견되는 고도가 동일한 것이 우연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또 우연히도 금성 100km 고도의 기압은 지구 표면의 기압과 거의 동일한 기압이 되는 지점인데다가 또 우연히도 금성 표면에서는 섭씨 460도이던 온도가 고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낮아져서 놀랍게도 70에서 100km 고도에 도달하게 되면 섭씨 약 30도 정도의 평균 온도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성 고도 70에서 100km에는 금성에 존재하던 엄청난 양의 물들이 매우 높은 밀도로 수증기층을 형성했던 지역이고, 이 지역의 기압과 온도는 탄소 기반의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매우 쾌적하며 우연히 그 지점에서 지구에서는 혐기성 미생물들이 주로 만들어내는 포스핀 분자가 3년 전에 대량으로 검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4가지의 지표들이 전부 우연히 비슷한 고도에 걸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생명체와 관련된 지표들이 전부 다 같은 지점에 모여 있다면 이걸 과연 우연이라고 봐야 될지도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물론 고도 70에서 100km에 해당하는 높이의 대기에서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하기는 어렵겠지만 45억 년 전부터 30억 년 전까지 금성 표면에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충분했던 기간이 무려 15억 년이나 이어졌기 때문에 모든 물이 증발할 정도로 뜨거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생존을 했던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구만 해도 성층권 같은 일반적인 생명체가 도달할 수 없는 대기에서도 미생물이 생존해 나가는 것이 발견되고 있는데, 오히려 금성 고도 70km는 지구의 성층권보다 습도나 산소 농도만 낮을 뿐 온도나 기압 같은 환경은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성 중간권에 미생물이 존재하고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진화를 밟아왔다면 신약 개발이나 의학 발전에 엄청난 변화를 줄지도 모르죠. 이런 생명체가 생산하는 단백질이나 화합물은 지구 생명체와 아예 다른 구조일 것이고,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구조의 단백질 발견이니까요. 상상을 좀 더 해보면 현재 태양계에서만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곳은 화성과 금성, 그리고 목성의 위성과 토성의 위성까지 해서 적어도 5개나 됩니다. 우리 은하에 별만 2천억 개 이상이고 행성은 1조 개로 추정이 되는데, 태양계에서만 생명체 후보 지역이 이렇게 많다는 건 우주 전역에 생명체가 생각보다 많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에서 생명체가 존재 가능한 행성의 수와 그곳에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이라는 변수가 생각보다 높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아쉬운 건 금성이나 화성이나 유로파나 엔셀라두스나 전부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를 직접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애초에 생명체의 존재 자체보다 지구처럼 대놓고 지표면에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특이한 경우일지도 모르죠. 인류가 화성이나 금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시작한 것은 거의 60년이 되어가지만, 이렇게 생명체의 간접 증거가 아닐까 싶은 정황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건 최근 5년 동안 급격히 늘었다는 점에서 이제 슬슬 최초의 지구 밖 생명체를 발견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만